자, 이번 시간은 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3장 변액보험회의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변액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 2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지 환급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해지 환급금은 중간에 해지라는 거죠. 그럼 고객님이 해지할 때 사전에 예고를 하나요? 갑자기 해지하나요? 갑자기 해지하죠. 그러니까 기준가 적용일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일 플러스 제2영업일, 해지 신청일 플러스 제2영업일의 기준가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해지 환급금은 특별 계정의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액을 빼준다 그랬죠. 이 해지 공제액은 크게 2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미상각 신계약비, 보험회사의 원가 개념으로 최대 7년 이내에 상각하도록 하고 있고, 두 번째, 보험 계약 대출 원리금인데 상환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빼고 계산한다 그랬어요. 시험 문제에는 의외로 이 날짜도 많이 나오지만 얘도 많이 나와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 해지 환급금은 특별 계정 적립금에서 지급한다. 적립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해지 공제를 하지 않고 지급한다는 개념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지 환급금을 지급할 때 공제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해서 1번 해지 공제 금액, 2번 미상각 신계약비, 3번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하고 나머지 하나 다른 거 넣고 골라라. 이런 문제도 출제가 돼요. 물론 2개 합친 게 이거라서 같은 개념이긴 한데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요 3가지 1번, 2번, 3번 요거는 해지 환급금 계산할 때 공제되는 금액이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 특징 한번 볼게요. 해지 환급금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서 보험 기간에 따라서 납입 경과 기간, 보험료 납입 횟수, 그래서 빨리 해지하면 금액이 더 적어지는 거죠. 또는 특별계정 운용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해지 환급금의 변동 요인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요. 최저 보증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고요. 그럼 원금 손실이 가능한가요? 가능하고요. 누가 책임지죠? 계약자가 책임지고요. 운용 실적에 따라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다. 이때 제가 많을 수 있다를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해지 환급금만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운용 실적에 따라서 변동하지만 납입보험료보다 많으면 안 된다. 많을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운용 실적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나게 적을 수도 있지만 운용 실적이 좋으면 많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단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공제 금액이 많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매우 적을 수도 있다. 그럼 시험 문제에 해지 환급금은 전혀 없을 수는 없다. 또는 전혀 없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틀렸다고 고를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기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지 환급금 기본적인 내용 잘 챙겨두시고, 납입 최고 기간. 납입 최고 기간은 보험료를 안 내시면 보험료 좀 내주세요 하고 독촉하는 기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개념 보시면 변액보험의 납입 최고 기간은 일반 보험하고 동일하게 14일 이상 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납입 최고 기간에서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14일입니다. 그냥. 그래서 며칠 안에 해야 된다. 맞았냐 틀렸냐. 날짜를 바꾸거나 날짜를 고르거나 괄호 안에 날짜를 맞추거나 이런 문제고요. 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서 연체 중인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할 수 있고, 납입 최고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 길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박스 안에다가 2줄 써놓고요. 여기 괄호, 여기 괄호. 1번 15일 당일, 2번 14일 당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기간은 14일 기억하시고, 이런 날이 있으면 당연히 그 다음 날 이 길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한다. 알아두시고요. 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경우에는 자유 납입이 기본적으로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납입을 중단할 수 있어요. 납입 중단하면 어떡하죠? 보증금에서 빼와야 되니까 계약자 적립금에서 뭘 빼오죠? 월 대체 보험료를 차감하거든요. 그런데 해지 환급금에서 충당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즉시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납입 최고 후에 그래도 내지 않으면 해지한다 그랬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해지 환급금에서 월 대체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되면 월 계약 해당일 다음 날에, 이것도 계약 해당일에 아니에요. 다음 날에
납입 최고 기간을 적용하고 만약에 그래도 납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보험료 미납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계정에서 운영하던 계약자 적립금을 어디로 보내겠어요? 일반 계정으로 보내고요. 일반 계정으로 보내서 그걸 전액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뭘 공제하죠? 해지 공제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겠죠. 그래서 일반 계정으로 이체한다는 거, 이것도 지문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이에요. 자, 우리가 계약을 쭉 이어가다가 보험료 납입이 안 되면 납입 최고를 했는데 돈을 안 내면 실효가 되죠. 이걸 다시 살리는 거를 우리가 부활, 그래서 효력 회복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반 보험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활 기간이라든지 연체 보험료, 연체 이자 계산 같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가 되고 해지 환급금을 받아가지 아니한 경우, 만약에 해지 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은 거는 계약을 그냥 받아갔다는 거는 계약을 해지하고 돈 받아간 거니까 해지는 됐지만 아직 안 찾아간, 다시 얘기하면 죽어있는 계약, 없어지지 않은 계약인 경우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요거는 뭐 일반 보험하고 동일한 개념이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3년 이내에 절차에 따라서 청약할 수 있다. 이 절차는 뭐예요? 밀린 보험료하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경과 이자하고요. 부활 청약을 해서 내면 되는 거죠. 그럼 내면 바로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더라이팅을 또 하겠죠. 계약 심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신계약하고 부활 계약하고 계약 심사는 누가 더 강한 거예요? 부활이 강하죠. 처음 보험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가입했다가 돈을 안 내셔서 죽어있던 계약을 갑자기 다시 살리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심사를 강하게 하고요. 계약 심사를 통해서 승인이 되면 그때 효력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 청약 승낙 시 청약일까지 회사가 정한 이자 금액을 더해서 납입해야 된다. 밀린 보험료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이자 금액을 더해서 납입하는 거고요. 부활을 승낙한 계약의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부활 시까지 평균 공시이율로 적립한 계약자 적립금, 그리고 연체 보험료 중에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을 특별계정으로 이체가 된다. 그래서 부활이 되게 되면 밀렸던 거를 한꺼번에 특별계정으로 넣어준다. 이런 얘기고요. 적립금 및 보험금액. 부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중간에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액보험이 아닌 우리가 금리로 굴러간다. 이런 경우에는 해지가 실효가 됐어요. 제가 부활했어요. 그럼 밀린 돈하고 이자를 다 넣으면 그냥 그대로 쭉 갈 수가 있는데 변액보험은 펀드로 운영이 되잖아요. 제가 중간에 실효가 된 거죠. 여기서 다시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 실효가 된, 해지가 된 시점부터 요 부활된 요 시점까지 밀린 보험료는 냈다고 치고 이자까지 냈다 치는데 운용 성과는 따로 있을 거잖아요. 변액보험이니까 그 사이에서 운용이 막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사이에 운용 성과에 대해서 내가 부활을 했으니까 나도 이 성과를 주세요 할 수 있나요? 없지요. 예. 왜냐하면 해지가 된 시점부터 부활된 시점까지 요 사이에서 발생된 투자 실적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냥 이자 더한 보험료만 채워 넣을 뿐이지 그 중간에 투자 실적은 향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립금이나 뭐 보험 금액이나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시점이 어디냐면 부활 시점이 아니고 해지 시점이에요. 왜? 만약에 부활 시점에서 기준가격 같은 걸 계산하면 요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향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했지만 모든 거는 요 시점 기준으로 해지된 시점 기준으로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 적립금이 됐든 기본 보험 금액이 됐든 변동 보험금이 됐든 기준은 어디다? 해지 시점이다. 얘를 부활 시점으로 시험이 나오죠. 여러분이 해지 시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해지된 기간 동안에 특별계정 운용 실적은 확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누릴 수 없다. 이거를 누릴 수 있다는 식으로 지문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지 시점이고 그 해지한 이후에 부활 시점까지의 운용 실적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다. 요거를 명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특별계정 이체일은요. 요것도 잘 보시면 부활 승낙이 됐어요. 그런데 일단 승낙이 됐으니까 들어갈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보험료 납입이 늦었어요. 승낙 이후에 보험료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이겠죠. 그래서 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이고요. 얘는 보험료 납입은 완료했어요. 근데 승낙이 안 났어요. 승낙이 뒤에 났어요. 그럼 뭐예요? 승낙일 플러스 제2영업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D 플러스 제2영업일이에요.
근데 승낙이 먼저 되고 보험료 납입이 늦게 되면 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 납입은 됐는데 승낙이 늦게 되면 승낙일 플러스 제2영업일.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험 계약 대출. 약관의 주요 내용 중에서는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부분이에요.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계약자는 보험 기간 중에 해당 계약의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서 계약 대출, 우리가 흔히 옛날에 약관 대출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출 한도와 구비 서류, 대출 이율 이런 것들은 일반 보험과 유사하다. 계약 대출 원리금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당연히 대출받은 건 언제든지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시험 문제에는 계약 해당 일에 상환해야 된다. 또는 뭐 연금 개시 이후에 상환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들어서 언제든지 상환할 수 없는 것처럼 지문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상환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상환 대출 갚는 거는 예상하고 예정돼서 갚는 거예요. 고객님이 갑자기 갚는 거예요. 갑자기 갚는 거잖아요. 그 예상을 못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D 플러스 2 영업일. 그러니까 상환일 플러스 제2 영업일에 특별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상환일 다음 날 들어간다거나 상환일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문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고 상환일 플러스 제2 영업일에 특별 계정으로 투입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때 원리금 차감 관련해서 보험계약 대출금을 만약에 미상환했다. 그러니까 대출을 갚으면 상관이 없는데 상환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해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한다거나 만기가 돼서 환급금을 지급할 때 그거는 빼고 지급해야 되겠죠. 이걸 아까 앞에서 저희가 미상각 신계약비랑 합쳐서 해지 공제액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환이 안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이렇게 돈을 지급해야 될 때 그 보험금 또는 해지 환급금에서 갚지 않은 원리금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차감하겠죠. 해지 공제액의 개념이고,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가 되면 즉시 해지 환급금에서 차감한다. 그래서 해지환급이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가 됐으니까 해지환급 나갈 거 있잖아요. 거기서 대출 원리금은 빼고 고객이 언제든지 오셔서 뭐 해지를 하든 부활을 하든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차감해서 계산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보험계약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험계약대출의 방식 두 가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험계약대출은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특별 계정 방식,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내 변액보험에 있는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이런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일반 계정 방식, 이거는 뭐냐면 내 변액보험과 상관없이 회사의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이런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특별 계정 방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제가 변액보험을 가입했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해지하기보다는 그 변액보험을 기초로 해서 대출을 받는 방식, 이거는 결과적으로 특별계정에 있는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분이 상환을 잘 하시면 좋은데 상환을 못하게 되면 만약에 해지를 한다. 그러면 해지환급금에서 상환하지 못한 것을 공제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운용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을 해서 고객님이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하러 오셨는데 저희가 그걸 공제할 금액이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계정에서 대출을 해가시는 경우에는 그 원금만큼을 특별계정에서 운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원금만큼은 줄어들면 안 되죠. 공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원금은 특별계정이 아니라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대출을 받은 동안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 운용 성과가 되게 좋았다. 이럴 경우에는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일반 계정 방식은 뭐냐면 회사가 그냥 자기 돈을 가지고 담보대출 형식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이건 내 변액보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특별계정에서 그냥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갚는 것은 회사에 그냥 갚는 거기 때문에 그 원금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 돈을 회수하는 것이고 이자 같은 경우는 잡이익으로 이익 처리를 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대출을 하고 나서 운영 성과가 좋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내 특별계정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운영 성과가 안 좋다. 운영 성과가 안 좋을 경우에 특별계정 방식은 일반 계정에 넣어놨으니까 운영 성과에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성과를 내가 떠안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일반 계정 방식 같은 경우는 운영 성과가 안 좋을 경우에는 대출은 대출대로 갚아야 되고
특별계정의 손실은 손실대로 감소해야 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특별계정 방식은 일단 대출 횟수를 월 1회로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무 때나 계속해서 대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밑에 보면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해서 일반 계정으로 이체한다. 왜? 만약에 상환하지 않을 때 해지 공제액이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운영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대출 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특별계정에서 운용되지 않고요. 그러면 기준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운용성과가 안 좋아서 기준가격이 하락할 때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근데 반대쪽에서 운용성과가 좋으면 기준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건 약점이 될 수 있고요. 대출금액은 운용실적을 적용받지 못하게 돼서 투자 수익률만큼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대출금 지급일은 보험계약대출은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객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대출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청일 플러스 제2영업일에 대출금이 지급이 되고요. 대출이자에서 수수료 부분만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특별계정으로 투입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일반 계정 방식 같은 경우는 일단 대출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왜? 회사 돈으로 그냥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밑에 보니까 대출 해당 금액만큼 일반 계정에서 담보대출로 처리하는 형태. 그래서 회사가 그 보험 계약을 담보로 해서 빌려주는 그런 형태로 대출이 되는 것이고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액은 지금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동 없이 특별계정에서 운용이 되고요. 그러면 기준가격이 상승할 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기준가격이 하락하면 아까 기준가격이 하락할 때 유리한 거하고 반대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출 상환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나서 이제 보험금 지급하는 걸 얘기하죠. 해지 환급금이나 보험금에서 계약 대출 원리금은 차감하고 지급을 합니다. 이걸 저희가 해지 공제액이라고 표현했고요. 대출금 지급일은 이건 특별계정하고 상관없는 거죠. 변액보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신청일 즉시 처리가 되고요.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정에서 회사의 이익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대출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는 형태로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을 서로 바꾸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여러분이 명확하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계약 내용의 변경인데요. 가입금액의 변경은 통상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감액은 허용해요. 예를 들면 사망보험금 제가 3억 원 가입했는데 내가 형편이 좀 어려워서 이거 1억 원으로 좀 줄여주세요. 보험 금액이 줄어들면 보험료가 줄어드니까 부담이 더 좀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감액은 가능한데요. 증액. 제가 사망보험금 1억 가입했는데 갑자기 5억으로 늘려주세요. 왜 늘릴까요? 순수하게 내가 보장이 더 필요해 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역선택이 많죠. 예, 사고가 났거나 날 걸 예상하거나 이런 걸 알고 늘리는 거라서 증액은 대부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만 허용이 되고요. 내가 3억짜리를 1억으로 감액했는데 경기가 좋아져서 다시 3억으로 올려주세요. 예, 한 번 바꾼 거는 환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억으로 감액했으면 다시 3억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증액은 불가능하고요. 뭐만 가능해요? 감액만 가능합니다. 시험에는 그냥 여러분 휙 지나가면 잘 모르게 보험 가입 금액의 변경은 증액, 감액 모두 가능하다. 이름 틀린 거예요. 증액은 허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기본보험금 또는 변동보험금만 감액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인데 나는 기본보험금만 줄이고 변동보험금은 놔둘게 이런 거 안 돼요. 같은 비율로 같이 감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만 감액할 수 있다. 이런 질문 많이 나오고요. 감액된 부분은 뭘로 간주되냐면 해지가 되는 거죠. 해지가 되는 것이고 감액 전 금액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계약 내용 변경 중에는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유사한 일반 보험으로의 전환. 특히나 이제 변액 종신 같은 것들이 허용이 되는데요. 변액 종신을 나는 일반 종신보험으로 바꿔주세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보험으로 갔다가 나는 다시 변액으로 갈게요. 이거는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 악화로 인해서 손실을 해지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실적이 악화되면 그냥 일반 종신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다만 한 번 전환된 것도 변액으로 환원은 불가능하다. 다음에 정정이라는 건 고객님께서 청약서에 뭔가를 잘못 썼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청약서에 잘 쓰셨는데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거나 뭐가 틀린 거죠. 이거는 뭐 어떠한 것이든 다 정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청약서 작성이나 입력 과정 오류 이런 걸로 인한 모든 사항은 정정 가능하고요. 자산운용 옵션의 변경, 자산운용 옵션 4가지 있었죠. 펀드 변경 옵션, 그 다음에 자동 재배분 옵션, 그 다음에 우리 보험료 분할 투자에 대한 옵션, 이런 4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이런 옵션들을 내가 선택할 건지 말 건지 또는 기간을 변경한다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고객 의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자, 변경 불가 항목. 그래서 우리 계약량 변경에서는 여기 가입 금액의 변경을 눈여겨서 봐주시고요. 변경 불가한 게 있어요. 피보험자 변경 불가능하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 기간 그리고 의무 납입 기간은 변경 불가능합니다. 특히 보험 기간은 언제예요? 종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납입 기간도 종신이지만 보험 기간도 종신이기 때문에 이건 못 바꿔요. 그렇죠? 시험 문제에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 기간도 변경 가능하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꾸지 못하는 거 3개는 여러분이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초기 투자 자금. 이건 앞서서 저희가 뭘 설명드렸냐면 변액보험은 초기에는 유동성을 높게 유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초기 투자 자금을 낸다 그랬죠. 정의 한번 볼게요. 보험회사가 특별계정펀드의 최초 개설 시 회사 자산의 일부를 초기 투자 자금으로 펀드에 투입해서 펀드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거 왜 하냐? 판매 초기에는 자산 규모도 적고 효율적인 운용도 어렵고 수익을 기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높은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얘를 뭐라고 하느냐?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설정은 일반 계정에서 일정한 자금을 특별 계정으로 이체해서 설정한다. 개념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 계정의 폐지인데요. 펀드를 없애는 거는요. 마음대로 없앨 수 없어요. 고객이 가서 나는 이 펀드 안 할게요는 우리가 해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폐지는 뭐냐면 운용사에서 그 펀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펀드를 가입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용사가 우리 운용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폐지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런 승인 없이 폐지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4가지의 요인이 있는데 맨 마지막 거는 뭐 여기에 준하는 거다라는 거니까 첫 번째, 당해 특별계정펀드의 자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아니면 자산가치 변화로 인해서 효율적인 운용이 곤란한 경우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2번째, 규모가 작다. 자산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규모가 작으면 운용할 때 채산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폐지하는 거 허용하겠다 이런 개념이니까 설정하고 1년째 되는 날, 1년째 딱 되는 날 설정액이 50억 미만이다. 예. 그러니까 50억 미만인 걸 우리가 작은 펀드니까 없애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준점이 50억이고 그 기준점을 체크하는 날은 1년이에요. 그럼 1년째 되는 날 50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폐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지난 다음에 1년 이후에 1개월 동안 계속해서 50억 미만이다. 그러니까 1년째 되는 날 50억 미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미만이면 폐지할 수 있고요. 1년째 되는 날 50억이 넘어가면 폐지할 수 없어요. 계속 운용해야 돼요. 그런데 1년 지나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1개월 동안 계속해서 50억이 미달한다. 그럼 이것도 폐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50억, 이거 100억 아니에요. 50억이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해서 50억.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나온다면 요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고요. 당해 특별계정펀드의 운용 대상이 소멸한 경우 내가 투자하는 대상이 없어져 버리면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당연히 폐지하겠죠. 그에 준하는 경우들이고요. 자,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제 폐지합니다. 집에 가세요. 이게 아니고요. 먼저 안내를 해야 돼요.
고객님 저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의사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돈을 돌려드리든지 비슷한 다른 펀드로 옮겨드리든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해서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럼 고객님들 중에서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의사 밝히는 분들은 그렇게 해드리면 되고요. 의사를 안 밝힌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해지하면 안 되고요. 비슷한 보험회사가 추천하는 비슷한 유형의 펀드로 옮겨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전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 이게 이제 계약자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보험회사는 특별계정 펀드의 폐지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다. 그럼 변경해드려야죠. 이럴 때 수수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펀드 변경이니까 수수료, 아니 이건 계약자 잘못이 아니잖아요. 보험회사나 운용사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수수료 청구하면 안 돼요. 펀드 변경 횟수 연 12회로 제한하고 있죠. 그 횟수에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펀드 변경을 별도로 요청을 안 했다. 그럼 바로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해지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사한 펀드로 이동을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좀 방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계정 폐지에서는 폐지 사유 잘 기억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 맨 밑에 있는 거, 맨 밑에 만약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지한다. 이것도 간혹 가다가 지문에 나오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3장 변액보험의 이해 전부 다 학습하셨고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는 만큼 모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